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4천 명대 진입했습니다. 이번엔 자세한 코로나 상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4천 명대 진입을 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지표가 사망자 수인 것 같습니다. 52명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4차 유행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좀 두 가지 부분으로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전체 확진자 수 규모가 지난주에 3천 명대 전후였다 그러면 지금 이제 4천 명대 전후가 이번 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파되는 걸 세대기라고 그러는데 한 5일에서 7일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3천 명의 환자들이 7일이 지났는데 4천 명대가 됐다는 얘기는 재생산 지수 1.2에서 1.3.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5천 명대가 나올 수 있는 규모를 생각을 하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지금 그런 추세라면 다음 주에 예, 5천 명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보시는 걸 거군요. 이제 그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위중증 환자 수 이제 증가가 사실 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화해서 확진자 수가 늘 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그에 따른 위중증 환자 규모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빨리 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의료 시스템 부하가 생기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중증 환자를 좀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 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들은 또 다르게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이제 두 가지 숙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진자 수도 확진자 수지만 위중증 환자 수 관리,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 숫자를 보니까 교수님 좀 궁금한 게요. 백신을 맞고 돌파 감염되는 경우에 이제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위중증 갈 확률은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돌파 감염자 중에서도 지금 중증 환자 많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결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때의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뭐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그런가요? 예. 지금도 그렇게 맞긴 맞는데 지금 이제 일부 초반에 이제 접종을 하셨던 그런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4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기존 백신의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이제 뭐 기저질환자들은 이제 예방접종 완료 후 4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추가 백신 접종을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돌파 감염자 중에서 이제 예방접종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기존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으로 진행하게 되고 일단 위중증으로 진행한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백신의 효과가 아니라 이제 치료에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치료를 위한 그런 위중증 환자 그런 그 병상들이나 이런 의료진들이 지금 부족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위중증이 되는 환자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고령층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치료제도 있잖아요. 코로나 치료제요. 그 치료제를 초반에 그 사용을 해도 위중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사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치료제 중에 중증 환자의 치료가 입증된 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이제 초기 위험 단계에 있는 그런 경증이나 이제 중등증 환자에서 사용을 해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 뭐 레키로나나 몇몇 이제 경구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의 치료제들은 이제 중증 환자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효과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예. 정말 증상 초기에 이제 투여했을 때 대부분 항체에 관련된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예. 이미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제 인체 내로 침입한 상태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단계의 증상이 위중증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사용할 때 이제 효과적이지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치료제들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이제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약들을 위주로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보존적인 치료라는 게 인공호흡기 에크모 같은 사실상 정말 이제 위중증 환자들이 이제 정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준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코로나 상황 지금 진단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코로나 한 번 걸리면 항체가 많이 생겨서 재감염은 많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재감염도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코로나에 이제 걸리고 나서 회복하신 분들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뭐 연구를 해보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면 그냥 백신 그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회복된 분들의 그런 방어력이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에서 걸려서 완치됐다고 해서 다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그런 게 이제 충분한 그 방어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백신 접종을 추가적으로 완료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방어력을 이제 이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걸렸었다 이제 완치되신 분들도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되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걸렸더라도 백신은 필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좀 첩첩산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지금도 코로나를 우리가 완전히 이기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또 무서운 새 변이가 등장했더라고요. 이름이 오미크론이라 그러죠. 이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이제 WHO에서 이제 새로운 변이 이름을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예. 붙이고 이제 그걸 우려 변이라고 이제 그런 분류를 했는데요. 이게 바이러스의 명명법과 분류법을 좀 이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은데, WHO에서 이제 변이가 이제 등장하게 됐을 때 이게 뭔가 좀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그리스 알파벳이 24개인데 이제 그리스 알파벳을 가지고 이제 그럼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예.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람다, 뮤, 그러니까 12번째 알파벳까지 이름이 붙어 있어서 사실은 13번째인 뭐 이렇게 누변이가 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지금 15번째 알파벳이 이제 오미크론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13번, 14번째는 아마 다른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그걸 딱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WHO에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변이를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그냥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변이가 있고, 또 하나는 관심 변이, 베리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변이가 있다. 지금 람다랑 뮤 변이가 이 관심 변이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변이를 이제 우려 변이라고 예. 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델타 변이, 전 세계로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인데요. 사실 저는 오미크론이 그냥 관심 변이 정도로 이제 맨 처음에 구분이 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전격적으로 사실 이제 우려 변이에 예. 이제 넣었거든요. 사실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어. 그래서 왜 이게 저희가 좀 그런 게 좀 전격적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바이러스가 맨 처음 검출돼서 이제 검체가 채취된 게 11월 9일이고요. 남아공에서 11월 24일에 예. WHO에 처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불과 2, 3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WHO에서 그걸 검토하고 나서 이걸 갖다가 이름을 붙여주고 바로 우려 변이에다 넣었는데, 이제 예.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남아공에서 이제 평소에 최근 들어서의 그 확진자 수 규모가 한 200명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4일 그 보고할 그때쯤부터 해서 1000명대가 넘어가더니 지금 2000명대를 훨씬 넘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WHO나 이 남아공 방역 당국이 판단하기에는 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주가 유행을 하면서 그런 기존의 백신을 무력화시키고 그런 재감염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유행 규모가 이렇게 남아공에서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근거가 필요한데, 그럼 근거라는 거는 그럼 이 변이가 실제로 전파력이 높고 백신을 회피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확인은 아직 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하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월드 실제 상황에서 이 변이가 유행하는 곳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느니까 이건 뭔가 우려할 만하고 전 세계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WHO에서 우려 변이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아주 구체적인 건 안 나왔는데 WHO가 지금 딱 보니까 징후는 심상치 않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도 보니까 확실치는 않은데 이게 뭐 공기통에서 전염되는 바이러스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닐 거고요. 예. 뭐 공기 감염의 그런 이제 뭐 의학적인 저기에 맞는 그런 건 아니고, 그게 같은 층에 있는 사람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접촉이 없었는데. 그 접촉은 매개를 통해서 하게 되니까 뭐 그건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예. 근데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 예. 이제 지금 오미크론 변이 같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뭐 32군데에 있다라고 일단은 초기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좀 변할 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델타 변이 한 거의 2배 정도 되는 이제 변이 부위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바이러스라는 스스로 생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세포 안에 들어와야 이제 우리한테 감염이 되고 이제 생존이 가능한데, 이게 열쇠랑 자물쇠랑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열쇠고 우리 몸에 AC 이니비터라는 게 이제 자물쇠로 해서 붙어갖고 들어오게 되는데, 예. 이 열쇠 부분에 이제 닿는 부분이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이게 소위 얘기해서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변이를 생기면서 만능 열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좀 더 들어오기 용이해지게 된다 그러면 전파력이 더 올라가겠죠. 이제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기존의 백신들이 기존 열쇠 홈에 맞춰가지고 항체를 갖다 만들어놨는데 이걸 변하게 시켜버리게 되면
이걸 무력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영향 부위가 사실 더 많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해서 정말로 전파력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아니면 중증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사실 충분히 돼야 되는 그런 변이는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은 못 막는다라고 이제 나오면 오미크론을 막는 백신을 또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게 약간 돌연 변이가 많은 그 바이러스라면 백신 만드는 것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백신 만드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예. 지금 기존의 이제 mRNA 백신들,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전자, 전장 유전자의 그런 분석만 잘 되어 있으면 예. 보통 한 3, 4주 이내에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기술이 되어 있고요. 기존 백신들은 조금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이제 mRNA 백신 중심으로 해서 그거에 대응한 이제 뭐 백신 개발들이 시도가 될 것 같고요. 뭐 모더나는 뭐 벌써부터 뭐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기존 백신을 가지고 부스터샷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는 혹시 이제 기본 접종의 효과가 오래 간다 그러면 변이에 맞춘 그런 백신을 이제 부스터샷 추가 백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아마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예. 새롭게 이제 오미크론이나 이런 델타 변이에 충분히 더 효과적인 백신을 가지고 추가 백신 접종을 나중에 추후 진행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의주시해야 될 변이 바이러스인데 그럼 지금 당장요 남아공에서 오는 입국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좀 그 뭐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과거에 델타 변이에서 한번 좀 크게 좀 되어봤기 때문에 각국 나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들을 속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위험성이 아직 어느 정도인지를 판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남아공의 유행의 상황을 봤을 때는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입국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좀 필요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 델타처럼 우세종이 될 거다 아닐 거다 뭐 이런 예측은 지금 좀 섣부르지만 어느 정도 경과를 좀 지켜보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델타 변이가 전 세계 유행을 하면서 우세종이 되는 게 막 거의 불과 한 달, 두 달, 거의 석 달 안에 전 세계 우세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남아공에서의 그 이제 전파 양상들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의 전파 양상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세종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파력입니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높지 않으면 남다나 뮤나 사실 지금 그 관심변이 있는 것들도 맨 처음 굉장히 걱정을 했지만 전파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지금은 델타가 다 평정해서 다른 변이들은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델타를 뚫고 이 오미크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전파력에 달려 있는데 지금 남아공의 유행 상황을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끼리도 경쟁을 뭐 일종의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어떤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는데 전파를 더 잘 시키는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돼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변이 바이러스가 암만 자기가 독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뭐 바이러스 백신을 회피한다고 해도 감염을 못 시키면 결국 사람들 간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행을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제 국내 문제로 돌아오면 지금 4,000명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다음 주에는 뭐 5,000명, 6,000명이 나온들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시일도 좀 미뤄서 월요일에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꼭 좀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의 확진자 수 증가는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예.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확진자 수가 너무 급박하게 늘면 안 되니까 나름의 안전판을 이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했던 안전판은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천천히 빗장을 풀겠다. 이게 하나였고 또 하나가 백신 패스, 방역 패스를 도입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보면서 보면 지금 빗장을 풀었던 게 좀 너무 좀 과한 부분들이 있었던 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필요할 거고 방역 패스 역시 뭐 도입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게 방역의 목적에서 도움이 되도록 또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방역 당국이랑 이제 정부랑 뭐 또 이런 그 여러 그런 뭐 상인의 이런 그 자영업자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역 패스가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유효 기간을 한 7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두고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놓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방역 패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성이 담보된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를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한 대규모 전파를 막기 위한 게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백신 효과가 길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백신의 그런 효과에 맞춰서 그런 그 방역 패스의 그런 기간을 설정하는 거는 뭐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기간 설정 자체가 당장의 유행을 사실 뭐 그 통제거나 그런 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예. 방역 패스 자체에 대한 그런 그 이제 관리 부분에서의 이제 그런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